이번 세션에서는 어쩌다 보니 TA 그리고 코나 스노우래빗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나 스노우래빗에서 TA와 그리고 툴 프로그래머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다 보니 TA, 두 번째는 T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 번째는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네 번째는 팀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각 파트에게 한마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어쩌다 보니 TA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제가 어쩌다가 T가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는 것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청강대 입학하고도 1학년 때까지는 컨텐츠 프로그래머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학년 때 학우의 추천으로 플로트라는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게임을 개발하면서 저는 이제 물 블럭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때 반투명한 블럭을 두 개를 이제 나란히 겹치면 알파 겹침 현상이 발생하는 이슈를 겪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반투명한 오브젝트를 겹쳐 놓으니까 이렇게 좀 뭔가 겹쳐 보이는 거 이거 좀 보이시죠?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렌더링 지식이 없었을 무렵에 처음으로 겪게 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트위터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작성했는데요. 해당 글은 알파 겹침 현상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한 줄기의 빛처럼 등장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마왕님이었습니다. 대마왕님은 두 개의 패스를 그릴 때 첫 번째 패스는 Z 화이트를 켜고 RGB는 그리지 말고 두 번째 G 화이트를 끄고 RGB를 그리면 해결이 된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해봤더니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요, 쉐이더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맘때쯤에 유니티에는 URP가 아니라 LWRP라는 이름으로 SRP가 최초 등장했는데요. 유니티에 이때 쉐이더 그래프라는 것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쉐이더에 관심이 생겼을 뿐, TA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는 단순히 아트를 좋아하는 개발자일 뿐이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저한테 "TA를 해볼 생각이 없지만 TA를 준비하면 어떠냐?"라는 말을 하였고요. 우연히도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2학년 1학기 때 마음에 맞는 학우들과 이제 엑스알 프로젝트를 대비하는 느낌으로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임해망량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임해망량에서는 초기 멤버로 구성되었을 무렵에 프로그래밍을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맡았고요. 그리고 그래픽 관련 기술, 그리고 렌더링 담당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면서 엑셀 프로젝트, 캔디러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리드 프로그래머를 수행하면서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픽 기술에 발을 딛게 되니까 점점 그래픽 기술 관련 작업을 맡게 되었고, 점점 어쩌다 보니 T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학년 때 저는 프로그래머를 택할지 아니면은 T를 택할지 고민을 했던 순간이 매번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단 고민할 시간에 어느덧 졸업 작품을 하게 되었고, 이때 저는 낭만팀의 아칼이라는 프로젝트에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T를 3학년 때 할 생각이 없었어요. 놀랍죠? 저는 사실 이번 3학년 때 T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래픽 관련 최적화나 특수 쉐이더를 제작하거나 또는 렌더 피처를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관련 이수 수정, 그리고 라이팅 관련 지식을 확보하거나 등등 TA를 요구하는 작업이 점차 발생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리드 프로그래머 역할 외에도 TA 역할도 수행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떡하지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준섭 개발자가 낭만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낭만팀에 오게 되었고, 저는 리드 프로그래머 자리를 준서님께 드릴 준비를 슬금슬금 하게 되었습니다. 하하. 마침내 저는 3학년 졸작에서 리드 프로그래머가 아닌 T라는 직책으로 개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쩌다 보니 T가 된 이야기를 이제 전달드렸고요.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T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일단 T가 어떤 직구인지 알아봐야겠죠. T는 아트 작업물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직구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T는 꽤나 많은 일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의 쉐이더를 제작하거나
아트 관련 작업을 할 때 효율적이고 예쁘게 나오도록 연구를 하고요. 렌더링 부분에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성능이 얼마 정도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아트 작업자가 편하게 작업하도록 스크립트 작성 및 툴 개발을 하고요. 프로그래머와 아트 사이에서 이야기가 소통이 잘 되게끔 조율할 수 있도록 헬퍼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T는 어떤 사람이 T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호기심이 많고 끈기가 있고 이런 사람이 T를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테크 기술을 요구하는 직군이지만 아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T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부분이 뛰어난 사람이면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어떤 작업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룬토키단에서 개발한 게임은 코나와 스노레빗이라는 게임이고요. 시점은 3D 쿼터뷰를 채택했고요. 개발 엔진은 유니티 2012-3 LTS를 사용했으며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URP의 포워드 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눈토끼단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엄청 많은 걸 했죠. 저는 TA 역할과 툴 프로그래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실기실 때 다뤄보고 싶었다 했던 것들을 이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내용은 URP lit 샘플입니다.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lit 쉐이더의 추가적인 알파 기능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lit 쉐이더에다가 디더닝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디졸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또 다른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릴 쉐이더 구조를 잘 모르는 이제 아티스트가 릴 쉐이더에다가 추가적인 알파 기능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대부분은 이 릴 쉐이더 연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URP lit 샘플이라는 노드를 개발하였고요. 이 노드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유니티의 lit 머티리얼의 기본 베이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베이스 맵, 노멀, 이미시브, 메탈릭, 스무니스, 그리고 오클루전 이런 것들이 미리 구현이 돼 있고요. 이거를 이 마스터 노드에 연결만 하는 것만으로도 유니티 릿 머티리얼의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디더닝 효과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디졸브 기능을 구현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좋았던 점은 이제 리 쉐이더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능만 구현하면 돼서 매우 좋았고요. 리 머티리얼에 대한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놓으니까 다른 아티스트가 어려움 없이 재질을 컨트롤링 했습니다. 고생한 점은 리 쉐이더를 뜯어보면서 비슷하게 구현하는 게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니까 앰플리파이에서 머티리얼 샘플 노드라는 거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은 초창기 이제 개발했을 때 제가 이걸 서브그래프 형태로 노드화하지 않아서 저 혼자 사용하게 되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디더닝 또는 디졸브 쉐이더를 제작한 용도 외에는 추가적인 알파 기능을 구현할 게 따로 없어가지고 보통 요 두 개를 만들고 끝났습니다. 저희 청강대에서는요, 이제 이펙터나 또는 TA 분들은 앰플리 쉐이더 에디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앰플리파이 쉐이더 에디터가 제공하는 데모 파일이나 이그젠 파일을 보면은 머티리얼 샘플 노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유니티의 립 머티리얼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으로 설명들도 할게요. 낭만팀 아카리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무렵에 후디니를 도입을 고려했었습니다. 희망 목표는 절차적인 모델링을 특성을 사용해서 요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DCC 툴에서 추가적인 작업 없이 엔진에서 값 수정으로 편집하기 위한 용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디니 엔진을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겸사겸사 1시간가량의 한국어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디니를 졸업작품에 사용한 것을 철회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후디니를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3학년 졸업작품에 사용하기에는 실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TA와 그리고 툴 프로그래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배경 모델러 역할 수행까지 하기에는 워라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플라잉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유니티 2012부터 기본적으로 스플라인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후디니를 통해 리소스를 제작하는데 꽤나 시간이 소요가 걸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당이 안 되는 라이선스 가격입니다. 후디니가 굉장히 라이선스 가격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후디니를 이제 처음에 도입했을 때의 후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좋았던 점은 초창기에 울타리를 제작할 때 원하는 높이와 그리고 간격에 맞춰 울타리 맷을 생성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지향적인 모델링 제작 외에도 FX 부분에서 VFX 그래프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을까 생각해서 기대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생한 점은 후디니가 19.0 버전, 그리고 19.5 버전, 그리고 18대 버전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공식 자료를 이런 걸 찾아봤을 때 변경되거나 또는 사라진 노드가 많아서 커뮤니티를 통해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후디니 라이선스 정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워서 자료 조사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후디니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에디터 온리 방식이어서 에디터에서 따로 베이크를 해야만 했고요. 런타임에서는 이걸 절차지향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잡아당기는 그런 형태나 아니면 로프를 던져서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연출, 이런 거는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청강대 3학년 졸업작품에 최초 후디니를 사용한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루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라이선스 가격 이슈로 이제 후디니를 철회하면서 블렌더의 B 엔진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고 싶었는데 블렌더를 제가 아직 배우지 못해 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후디니의 라이선스 가격 이슈로 대체품을 찾던 중에 블렌더에다가 B 엔진이라는 플러그인을 적용하면은 후디니를 단순히 절차지향 프랍 제작으로만 사용한다면 이걸로 압도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렌더에는 지오메트리 로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용해서 로직을 구현하고 유니티 또는 얼리얼 엔진에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팀 아카리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무렵에 스피드 트리를 도입을 고려했는데요. 자연 식생이 많이 나오는 아카리 배경 컨셉상 식생 프랍이 많이 필요했고요. 리소스 작업 효율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니티가 SRP라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추가되면서 트리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윈드존에 영향을 받는 식생 프랍은 스피드 트리를 사용해야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아카일 때 이 아트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대나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풀이 나옵니다. 그리고 덩쿨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식생 프랍이 많이 요구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드 트리를 조금 R&D를 하면서 작업물을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덩쿨도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대나무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드 트리를 활용해서 리소스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스피릿트리를 졸업작품에 사용한 것을 철회했습니다. 스피릿트리를 열심히 공부했으나 3학년 졸업작품을 사용하기에는 단기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였고요. TA와 툴 프로그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배경 모델러 역할 수행까지 하기에는 워라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나와 스노레빗으로 게임이 변경되면서 이제 배경이 숲 배경에서 신전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풀떼기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스피릿트리를 프로젝트에 도입하면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았던 점은 빠르게 나무 프랍을 제작할 수 있어서 이름값 할 정도로 정말 스피드 트리였습니다. 대충 나무를 만들어도 그럴듯하게 나와가지고 좋았습니다. 고생한 점은 아카리 프로젝트를 도입했을 무렵에 포워드 플러스라는 렌더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스피릿트리 쉐이더에 매우 불안정해가지고 렌더링 버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무의 폴리곤이 조금만 많아져도 최적화하는 데는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K에 이제 60프레임 방어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자료가 많이 없어서 외국 유튜브 자료를 번역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고 3학년끼리 자기 프로젝트에 스피릿트리를 사용한다라고 했던 애들끼리 따로 공부하면서 이거를 공유했어야만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유니티가 URP, HRP를 도입하면서 기존 유니티에 있던 트리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없게 이제 되면서 윈드존의 영향을 받도록 나무를 제작하려면 스피릿트리 말고는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피릿트리가 무료인 것도 아니에요. 월 $19, 하나로 24,000원을 내면서 이거를 구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유니티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펙트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팀 아카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무렵에 VFX 그래프를 사용해서 디저브 연출을 제가 제작을 했었는데요. VFX 그래프에 대해서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FX 그래프는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이라는 유이티 최신 이펙트 저작 툴인데요. GPU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수천 개의 입자를 생성해도 효율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VPEX 그래프는 5개의 블록으로 역할 나뉘어 있는데요. 각각 이벤트, 그리고 스판, 그리고 이니트라이즈 파티클, 그리고 업데이트, 그리고 아웃풋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말씀해 드리자면 이제 이벤트에서는 파티클을 플레이하라 또는 멈춰라 하는 이런 명령을 전달하는 이벤트 역할을 하고요. 스판에서는 특정 시간 동안 그리고 몇 회, 그리고 몇 개 파티클을 뿌릴 것인가 요런 내용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이니티라이즈 파티클 여기에서는 초기 위치, 그리고 속도, 가속도 회전 이런 거를 초기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업데이트에선요. 노이즈, 산란, 그리고 특정 위치로 이동해라 이런 형태를 매 프레임마다 동작하는 업데이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웃풋은요. 빌보드에 대한 카메라에 대한 처리, 그리고 화면 렌더링 되었을 때 어떻게 컬러를 입힐 것인가, 그리고 텍스처를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파티클과 파티클끼리 겹쳤을 때 이거를 멀티플라이로 할 건지 애디티브로 할 건지 이런 컬러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이 디졸브 효과를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판에서는 이제 파티클을 생성에 대한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파티클을 입자를 몇 개를 뿌릴지, 그리고 한 번에 확 뿌릴지, 아니면 특정 시간 동안 부분 뿌릴지 이런 거를 여기에서 컨트롤링 하게 됩니다. 자, 이니티어즈 파티클에서는 초기 설정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랜덤 벨로시티, 그리고 랜덤 라이프 타임, 이닛 포지션, 그리고 랜덤 사이즈 같은 이런 값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각각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보시면은 set velocity 랜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초기 벨로시티 값을 랜덤으로 설정하였고요. set lifetime 랜덤 여기에서는 초기 라이프타임 값을 랜덤으로 설정하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set position 스킨 메쉬 여기에서는 스킨 메쉬 렌더러에서 메쉬 버텍스의 위치를 받아가지고 파티클의 그 버텍스들을 스킨드 메쉬 렌더에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을 이제 했고요. 그런 다음에 set position 요거는 게임 오젝트의 현재 위치를 가져와 가지고 파티클의 게임 오젝트의 XYZ 위치를 루트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클의 초기 사이즈 랜덤으로 이거를 설정했어요. 자, 이번에는 업데이트 파티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매 프레임마다 동작하는 처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텀블런스라는 노드를 연결하게 되면은 손쉽게 이 파티클 입자가 산란되는 연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 파티클 쿼드 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카메라의 파티클을 빌보드로 보이도록 할 건지에 대한 처리했고요. 라이프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하고 라이프에 맞춰서 이제 컬러를 조절하는 그런 노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했었는데 VPX 그래프를 졸업 작품에 사용한 것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코나 스노레비 프로젝트에서는 영혼 연출이 사라지면서 해당 이펙트를 사용할 일이 없어졌고요. 학교에서 파티클 시스템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한국 업계나 그리고 여러 강의에서도 VPEX를 따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자료가 초심자 내용 아니면 완전히 심화 내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 난이도의 자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VPEX 그래프를 졸업 작품에서 철회를 했고요. VPEX 그래프를 프로젝트에 도입하면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좋았던 점은 이펙트를 노드 기반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화려한 VPX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GPU 기반으로 돌리다 보니까 대량의 파티클을 생성해도 프레임 드랍이 없었고요. 후디니에 대한 지원 특히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유틸리티를 제공해서 텍스처의 형태에 맞춰 버텍스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MMORPG에 보시면은 그 특정 마법진 형태의 그 파티클을 뿌리는 그런 이펙트가 좀 많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처 기반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파티클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드 메쉬 렌더러나 그리고 메쉬 렌더러에 버텍스 위치를 받아서 파티클 입자를 버텍스에 뿌릴 수 있습니다. 고생한 점은 기획 중에 파티클 입자가 플레이에 닿으면 이제 HP가 올라가게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GPU에서 돌리다 보니까 파티클의 콜라이더를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은 파티클의 라이프 타임이 1이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플레이어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흡수된 상태처럼 보이니까 라이프 타임을 통해서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자료가 이제 마둔파님의
아티스트의 언어로 풀어보는 유니티 VFX 그래프를 제외하면은 자세히 설명된 VFX 그래프 튜토리얼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 국내에는 VFX 그래프를 사용하여 게임을 제작하는 사례가 적어서 그런지 이펙터들이 VFX 그래프는 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VFX 그래프는 컴퓨터 쉐이더를 사용하는데 모바일에서는 컴퓨터 쉐이더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이제 모바일 산업이 좀 활발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따로 VPX 그래프는 사용하지 않는 분이 흘러간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와 컴포넌트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품질 시네마틱 연출에서는 HDR 컬러 표현, 그리고 피사계 심도 DOF, 그리고 모션 블러 같은 효과를 이제 요구를 한대요. 그의 영화적인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톤 매핑, ACS를 통해서 보다 높은 퀄리티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SRP의 포스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는 타임라인의 키프레임에 담을 수 없다는 점이 있고요. 런타임 단계에서는 볼륨의 프로파일을 이제 인스턴스화하여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머가 별도로 제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작했던 이런 코드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핵심이 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스커트 어레이를 이용해서 어트리뷰트를 달아 가지고 따로 런타임이 아니더라도 에디터에서 동작하도록 이거를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레이터 업데이트에서 런타임 상태라면은 프로파일을 인스턴스화 해 가지고 동작하도록 이 프로파일을 사용했고요. 에이터 상태에서는 쉐어드 프로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따 별도로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원본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제 에이터 상태에서는 인스턴스가 별도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편하고요. 플레이 상태에서는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인스커트 어레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달았을 때 지속적으로 특정 컴포넌트의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로직이 있다면 이제 불리언 값으로 온 오프 컨셉으로 관리를 하고요. 온으로 되어 있으면은 에디터 플레이 모드를 강제로 제한하는 로직을 넣은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컴포넌트의 값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녀석이 런타임에도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요. 실수로 싱크 버튼을 켜놓고 git 푸시를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작업자가 엔진에서 플레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빠르게 누가 범인인지 캐치를 해서 이걸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유지 보수에도 매우 나이스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보는 눈이 수련된 아티스트가 직접적으로 디오프를 타임라인에 키를 찍으면서 작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편했습니다.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포스트 프로세스 기능은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구현이 가능했고요. 아쉬운 점은 URP로 넘어오면서 이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방식으로 포프가 변경되면서 그냥 키를 찍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T 또는 프로그래머가 이걸 고생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유니티가 빠르게 솔루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는 FMOD 플러스 제작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MOD는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미들웨어인데요. 유니티는 기본 내장은 FMOD를 사용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FMOD 미들웨어를 추가하면은 FMOD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사운드 논리를 유니티에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FMOD 미디어를 사용하면은 유니티 오디오 소스를 사용할 수 없어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FMOD를 사운드를 재생하는 방식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유니티는 오디오 소스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가 FMOD 오디오 소스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FMOD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애들이 제가 별도로 만든 컴포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일단은 FMOD 스튜디오 리스너가 있고 FMOD 오디오 소스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아이콘이 따로 없어서 아이콘을 그냥 넣어준 버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벤트 미터를 제가 다시 뜯어 가지고 오디오 소스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함수, 스톱 함수, 그리고 뮤트, 그리고 볼륨이라는 이런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MOD 이벤트 트리거가 있고, 자, 여기에는 이제 FMOD 커맨드 센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기능은 사운드를 플레이하거나 스톱하는 것에 대한 이벤트를 등록하고 동작시킬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FMOD 커맨드 센더는 플레이해라 또는 스톱해라 또는 이제 파라미터를 변경해라 또는 키오프 이런 거에 대한 명령 메시지를 전달하는 컴포넌트를 담당합니다. FMOD 로컬 키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벤트 레퍼런스를 키 밸류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개발하면서 사실 실생 구형보다는 텍스처를 그리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처음에 FMOD에 있는 거를 좀 뜯어서 사용했었는데 FMOD에서는 이걸 IMGI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UI 툴킷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야 했고요. 이게 쪼끔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파트에게 이제 한 마디 두 마디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에게는 오딘을 쓰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에디터의 프레임이 너무 떨어져서 개발하는 데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는 UI 툴킷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마이박스나 나우티어 튜비트 같은 이런 무료 오픈 소스를 사용한 거를 좀 추천하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에게 두트윈을 한 번쯤은 사용해 볼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써본 거를 좀 추천해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터에겐요. 엔진에서 이제 캐릭터 키프레임을 잡아 보면서 컷신을 만들어 보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유니티나 얼리얼 공통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3D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컷신을 넣게 돼요,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맥스나 이런 딥시스 툴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들고 가는 것도 매우 나이스는 했지만 아티스트도 힘들고 프로그래머도 힘들고 다른 작업자도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애니메이터 한 명이 엔진에서 작업을 하는 게 매우 더 편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적어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공부를 하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유니티 엔진의 경우는 시네머신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펙터의 경우는 폴더 관리를 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적었고요. 이펙터의 경우는 이제 텍스처나 머티리얼 그리고 프리팹 그리고 쉐이더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 리소스가 제일 많아서 나는 어떤 식으로 폴더를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리소스는 어떤 식으로 옵션을 설정할 것인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 보면은 모든 이펙터들이 나이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그다음 내용은요. UI 아티스트에게는 다트윈을 한번 써볼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현업에서 많이 쓰고요. 다음에 배경 모델러에겐요. 디퓨즈 텍스처를 칠하기 위한 UV만 펴지 말고 라이트 맵을 펼 수 있는 UV도 무조건 펼칠 것. 요거는 엔진에서 아무리 라이트 맵을 자동으로 펼쳐준다 하더라도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라이트 맵을 펼치는 거를 매우 권장하고 있습니다. TA에겐요. 쉐이더 그래프 외에도 쉐이더 코드로 쉐이더를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렌더링 최적화 기법을 별도로 공부하는 것, 이런 거를 좀 알아보면 좋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리깅이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별도로 잡아보는 거를 간단하게 기초적으로 좀 공부해 보면은 매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계속 쭉 했는데요. Q&A를 받고 없으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